정삼각형의 백스윙보다는 약간 직삼각형 있죠. 이 팔꿈치 있죠. 팔꿈치가 받침대 역할을 무조건 해야 돼요. 프로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잘 지냈습니까? 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팔이 자꾸 이게 문제예요. 몸을 신경 쓰다 보니까 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이 팔에 대한 타이밍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몸만 돌려서 다른 타이밍을 맞추겠다, 몸통으로만 팔의 타이밍을 맞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래서 팔 동작이 점점점 미스가 많이 생겨요. 여기서부터가 오류가 생깁니다. 이 팔 동작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뭐 골반 회전을 하거나 체중 이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는 괜찮아요.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의 팔 동작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돌리거나 다른 것들을 써버리면 이 체의 타이밍이 대부분 다 늦어요. 그래서 팔이 벌어지거나 손목이 풀리거나 이런 좀 극단적인 미스가 많이 생깁니다. 우리가 물론 백스윙 때도 몸의 축이 잘 잡힌 상태에서 회전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아이언 봤을 때는 수직이죠. 이 척추 각도의 기준을 잘 잡은 상태에서 회전을 잘 한다는 전제하에 팔이 안으로 빠지면 안 돼요. 항상 팔은 내 가슴 앞에 있어야 됩니다. 왜냐면 일단 어드레스 때 우리가 팔 자체를 이렇게 안으로 모아놓고 시작하진 않죠. 팔이 편안하게 앞으로 좀 떨어뜨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내 손과 몸 사이의 공간, 이게 몸이 회전을 하더라도 가슴 앞에 있어야 되는데, 보통은 시작이 어떻게 되냐, 문제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, 몸의 회전이 잘 안 돼서 프로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. 몸 좀 더 돌려라, 어깨를 좀 더 돌려라. 그 과정에서 몸만 돌리다 보니까 팔이 몸을 쫓아오게 되는 거죠. 이때 보면 팔이 찡기고 팔이 벌어지면서 체는 크로스오버 되고, 이렇게 팔에 대한 문제가 안 좋게 생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골반 회전을 했다, 아까 처음부터 골반 회전을 했을 때는 팔이 못 쫓아오는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간단한 거 아시면 됩니다. 이 팔꿈치 있죠, 오른쪽 팔꿈치. 이 오른쪽 팔꿈치가 받침대 역할을 무조건 해야 돼요. 오른쪽 팔꿈치랑 손목이 무조건 받쳐야 됩니다.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백스윙 할 때 팔꿈치가 좀 더 조여져 있어야 돼요. 보시면 거울을 봤을 때 정삼각형의 백스윙보다는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건 약간 직삼각형 있죠. 직삼각형의 느낌을 만들어요. 삼각형이라는 게 어디예요? 손이랑 이 팔꿈치 라인. 이거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. 팔뚝 모양. 그렇죠. 팔뚝의 그 팔뚝을 모양. 삼각형으로 만들었을 때. 네네.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 아니라, 그게 이제 정삼각형. 그렇죠. 벌어지면 약간 정삼각형의 느낌. 뭐 상관은 없습니다. 내려올 때 잘 쪼은다면. 하지만 비추예요. 벌어지지 말고 얘를 살짝 쪼은다는 느낌으로. 그 팔뚝 사이의 삼각형 모양. 그렇죠. 그러면 손목이 되게 단단해집니다. 손목이 자기 주장을 막 펼치는 게 아니라 손목은 팔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팔꿈치를 약간 쪼은다는 느낌을 통해서,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. 어드레스 했을 때 어깨 그리고 손까지 떨어지는 이 삼각형을 백스윙 때도 유지하고 맞을 때도 유지하고 맞고 나서도 유지해라. 요걸 좀 심플하게 표현해드리면, 팔꿈치의 요 간격 있죠. 이 간격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. 이 간격이 일단 보통은 다 많이 벌어져요. 그래서 세팅도 올바른 어드레스를 하기 위해서는 살짝 요 등을 좀 펴준다는 느낌을 하다 보면 팔이 조금 모아지거든요. 팔꿈치 각도가. 이 각도에서 우리가 백스윙 때도 약간 쪼아준다는 느낌. 왜냐면 보통 다 벌어지니까 쪼아준다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와야 됩니다. 그랬을 때 내가 몸통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스피드를 내든 상관이 없어요. 왜? 몸을 썼을 때도 팔이 쫓아오니까. 근데 팔꿈치 라인이 시작할 때부터 좀 벌어져 있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많이 문제를 발생한다. 보통 이런 모양 많이 보거든요. 그럼 어쩔 수 없이 손목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. 보통은 쪼을 때, 자, 몸이 회전을 해야 손과 몸 사이의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얘를 약간 안으로 넣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느낌이 달라붙는 거랑 비슷하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이건 이렇게 쪼으면 이건 안 됩니다. 이렇게 쪼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공간을 확보를 하고 여기서 오른팔이 쪼아 들어가야 되는 거지, 달라붙으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거 팔 동작을 잘 못 만들면 몸도 잘 못 씁니다. 삼각형 튜브라고 하는데, 팔에 왼팔에 착장하고 오른팔 끼우고 찍찍이에요. 벨크로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해주시고, 일단 내 팔의 사이즈를 맞춰야 되겠죠. 이렇게 계속 맞춰주고, 좀 뭔가 낀다, 그립 좀 편하게 잡힌다, 착 달라붙습니다. 착 달라붙어요. 조금 더 이질감이 안 들고 단단한 느낌 들려면 셋업 때부터 살짝은 좀 힘을 쪼아야 돼요. 살짝 이렇게 좀 안으로 쪼아야 돼. 안으로 쪼우고, 이 쪼여져 있는 텐션 있죠. 쪼여져 있는 텐션을 백스윙까지 그대로 입력합니다. 벌어질 수가 없죠. 자, 백스윙을 갔어. 쪼아놨어요. 쪼아놓은 거를 백스윙 갔을 때 이거는 벌어지면 떨어지잖아요.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채가
팔 동작 다 필요 없고 채만 크로스오버가 된다라고 했을 때 팔이 이렇게 될 수가 없죠. 이거는 되게 이상한 형태잖아요.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 채를 그냥 흔히 말하는 자 원리 다 필요 없고 내가 이쁜 백스윙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요거를 어드레스 때 쪼아놓고 몸 회전 하셔야 됩니다. 팔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. 몸 회전 하시면서 백스윙 때 이 큐브만 유지를 해도 어떻게 돼요? 백스윙이 끝이에요. 백스윙 나오죠? 손목을 받칠 수밖에 없습니다. 만약 얘가 크로스오버 형태로 휜다면 오른팔이 벌어지면서 튜브가 안으로 이렇게 쓰러지죠. 그 왼팔을 절대 붙일 수가 없다. 무조건 벌어질 수밖에 없는. 자, 약간 어드레스 때 텐션 살짝 네. 줘요. 주고 이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느낌이죠. 피니시 때 내 왼쪽 팔꿈치가 네. 보통은 다 이렇게 벌어지고 당겨지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. 네. 이런 피니시. 이런 피니시가 싫다. 난 좀 간결해지고 싶다. 그러신 분들은 이 튜브를 피니시까지 그냥 계속 가져가도 어떻게 돼요? 내가 튜브만 안 떨어지면 되니까 백스윙을 했다가 계속 붙어 있어. 좀 심플해 보이죠? 네네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튜브만 안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셔도 백스윙 때 붙어 있죠. 근데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튜브를 딱 끼우고 연습을 한다. 그랬을 때 팔로만 하면 안 돼요. 절대.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. 항상 몸의 회전을 충분하게 해주시면서 여기서의 팔 동작을 만들고 그리고 다운스윙 할 때 몸통 회전이라든지 중심 이동을 생각을 해주셔야 박자가 딱 맞으면서 진행이 되는데 만약 얘만 신경을 쓴다. 몸 가만히 있는다. 이거 안 돼요. 얘만 붙어 있으면 안 돼요. 이건 또 문제입니다.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. 네. 잘 치고 싶은 것보다는 스윙이 이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스윙이 이뻐지려면요. 스윙이 간결해야 됩니다. 여러 가지 덧나는 게 없어야 돼요. 근데 팔꿈치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이게. 이게 지금 백스윙 이렇게 됐는데 막 이러고 있어. 야구 빠따죠 이거는. 예. 야구 선수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치잖아요. 공이 수평으로 오니까. 근데 골프 스윙은 우리가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팔꿈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. 그러니까 오른팔 한 팔로 들었을 때도 이렇게 못 들죠. 이건 어깨 아픕니다. 이렇게 편하게 들 수 있는 이런 튜브를 좀 활용하면서 연습하시면 좀 어떨까. 오랜만에 궁금증이 또 풀렸습니다, 프로님. 네. 또 먼 길 찾아오셔가지고 네네. 감사합니다, 프로님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모두들 성골 하시길 바랍니다. 네. 텐션 유지하면서 회전 좋아졌죠? 그리고 회전은 백스윙. 삼각형 유지. 회전하면서 삼각형 유지 치고 나서도